전 세계를 상대로 치밀한 스파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타국의 정보 기술을 훔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예상치 못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중국 정부와 연계된 중국인 연구자들이 미국 대학에서 지적 재산권을 탈취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연방수사국이 최근 체포한 중국 연구자들에 대한 기소장을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과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실에서 유체 역학을 연구했던 후아이저우의 경우 지난달 말 시카고 국제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체포됐습니다. 후아이저우의 노트북에선 버지니아대에서 기밀로 취급했던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발견됐는데 미국인 지도 교수는 FBI에 후아이저우가 소스코드를 입수한 경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FBI는 후아이저우가 중국 베이향 대학에서 인민해방군의 수중 로봇 개발에 참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수학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알고리즘을 연구하던 관레이는 지난 7월 LA 국제공항에서 미국 당국의 불허로 중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관레이는 일주일 후 집 근처의 쓰레기장에서 노트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폐기했는데요. FBI가 증거로 확보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극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는 관레이가 중국 국방과기대에서 인민해방군의 슈퍼컴퓨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루시청 중장의 지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레이는 FBI의 신문을 받기 전 LA의 중국 영사관과 워싱턴 DC의 중국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내 귀국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불합리한 여러가지 행동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겠다면서 고율 관세 부과와 디커플링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관세 부과에 이어 디커플링을 동원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국에 또다시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만큼 미국을 뜯어먹은 나라가 없다고 맹비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본 이익을 통해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는 식의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 공휴일의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해온 것처럼 미국을 뜯어먹은 나라가 어디에도 언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강력한 군을 구축하고 있다. 내가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해서 아주 운이 좋았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쯤 중국에 추월당했을 것이고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 능력의 전선에서 훨씬 앞서 있다. 우리의 핵 능력을 강화했는데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우리가 준 돈을 군사력 강화에 쓰고 있다. 따라서 디커플링은 흥미로운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과 거래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를 잃지 않을 것이고 그걸 디커플링이라고 한다면서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고 항공기와 선박, 로켓, 미사일 구축에 쓴다. 그리고 조 바이든은 그들의 놀이개가 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지칭하면서 내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의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디커플링이든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재선에 승리할 경우 디커플링까지 동원해 대중국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 부과를 활용해 왔지만 종종 인터뷰나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친구든 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뜯어먹었고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 정보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대대적인 공세에 맞서 데이터 안보의 국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체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9월 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전 세계 디지털 거버넌스 심포지엄 회의에서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은 중국 디지털 경제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중국 네티즌 수가 9억 명,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8,800만 명을 넘었고 디지털 경제 총량이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은 중국 정부는 데이터 보안 보호에 관한 원칙을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에 대해 다른 나라 법을 위반하면서 국외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각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글로벌 데이터 보안 규칙이 각국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일부 국가가 일방주의와 안전을 핑계로 선두 기업을 공격하는 것은 노골적인 횡포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은 미국을 정조준하며 디지털 보호주의는 경제 발전의 객관적 발전 법칙에 위배되고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디지털 보안을 정치화하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국제관계 원칙에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중국은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에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데이터 보안을 바라보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타국의 정보 기술을 훔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정보 침해 방지 조치를 하며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 타국의 주권과 사법 관할권 존중,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 공부업체의 사용자 데이터 불법 획득 금지 등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이런 데이터 안보 구상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술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 장비회사 화웨이는 물론 틱톡, 위챗과 같은 중국의 인기 웹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방위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 달 전 청정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발표해 중국의 통신회사, 앱, 클라우드, 해저 케이블을 미국 등이 사용하는 인터넷 인프라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치밀한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타국의 정보 기술을 훔치거나 파괴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금지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그 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전 세계가 어디까지 믿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